자, 이제 역함수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또박또박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렇게 할 건데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 하를 할 때 지금 단원이 총 3개란 말이야. 단원이 총 3개인데 첫 번째가 집합명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열과 조합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개념적으로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 요 함수 파트예요. 함수 파트. 아시겠죠? 함수 파트가 정말로 개념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요 파트가 나중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미분, 적분, 그지 함수의 극한, 수투에 대한 내용이랑 엄청 연관성이 많고요. 수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원도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함수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로 개념적으로 중요해요. 아시겠죠? 개념적으로 중요하니까 개념 공부를 정말 착실하게 해 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다 잘 된다. 그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잘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모든 성질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다시 쓰고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일단 아시겠죠? 들어서 아는 거랑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 그지? 내가 얘기하면 대부분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은 다 든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잘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손으로 써서 구현해보고, 알겠지? 쓰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봐. 그런 방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체계가 정말 잘 잡힌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역함수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역함수도 일종의 함수입니다. 뭐 되게 특이한 게 아니고요. 얘도 함수예요, 함수. 함수인데 역이라는 말이 붙었지, 그지? 그럼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를 일단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함수를 보통 F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가 이걸 보통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FA는 곧 B다. 이런 식으로 갖다 표현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네. FA는 B다. 얘가 무슨 역? 얘들아? 정의역. 얘가 무슨 역? 일단은 공역. 알겠지? 일단은 공역.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 방향성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지금 대응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얘를 역함수라고 한다. 뭐 F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쓰냐면 F에다가 이렇게 갖다 씁니다. F의 역함수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F의 역함수. 네. 그럼 얘들아, F의 역함수에 의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서 일로 보내잖아 지금. 맞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정의역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공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뒤바뀌어 버립니다. 말 그대로 역이죠, 역.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F의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집어넣으면 B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A가 나온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네, 별로 어려울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일단 대응되는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야.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게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게 하나가 더 들어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수 중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있어서 1, 2, 3 있고 1, 2, 3, 4가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됐죠? 얘들아, 이 방향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했어. F는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함수라고 할 수가 있죠. 충분히 이건 함수가 맞아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가 F의 역함수라고 했을 때
이 역함수는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 느껴지시죠? 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과 4는 일단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얘가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은 무조건 대응을 시켜줘야만 해. 맞지? 얘네들은 아예 보내질 않고 있고 또 3도 문제죠. 3은 대응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시켜버리는 거니까 이건 함수의 정의상 맞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함수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요번에 이런 상황 보자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1, 2, 3이고 여기가 1, 2, 3, 4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응이 이렇게 됐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는 함수로서 자격이 되지만 이렇게 가는 건 함수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된다? 1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얘가 안 보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짝대기를 안 보내는 애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가 하나씩 보내줘야 되니까 거꾸로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두 명이 한 명한테 몰빵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게 같이 딱 결합이 된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는 거야? 1대1 대응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1대1 대응 함수 만약에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1, 2, 3이어서 이렇게 대응이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F로서도 자격이 있는 것이고 거꾸로 가는 역함수의 입장에서도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역함수는 언제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함수가 어떤 함수일 때?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던 말이 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함수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래 함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1대1 대응이 돼야만 한다.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얘들아 이 두 번째 거기 역함수의 그래프 쪽을 한번 볼게. 그래프 쪽. 그래프의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 F라는 함수에서 정의역이야. 그지? F라는 함수에서 정의역이고 F라는 함수에서의 지금 공역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F라는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여기가 X고요. 그쵸? 여기가 이제 Y가 돼서 이렇게 구성된 함수가 이제 무슨 함수냐면은 F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괜찮죠? 그지? 근데 역함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노란색이 뭐가 된다고? 정의역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X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공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Y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노란색이 X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파란색이 Y값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F의 역함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별 문제 없지? 뭐가 바뀐다?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가 바뀌면서 여기서 Y였던 값이 여기서는 X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X였던 값이 여기서는 Y가 된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란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또 하나 볼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좌표를 찍었다고 생각해 보자 얘들아. 좌표를 찍었어. 그럼 F라는 함수에다가 한번 좌표를 찍어 볼게. 1,2인 거 보이죠? 여기 1,2. 요 지점. 그 다음에 2,3입니다. 2,3. 요렇게 해서 요게 점 찍히고요. 3,1 그래서 여기가 1이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요 지점에 이렇게 찍히게 돼 있죠 지금. 됐죠? 그 다음에 F의 역함수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F의 역함수는 1일 때가 얼마입니까? 3이에요. 1일 때가 3이고요. 2일 때가 얼마니? 1이 되는 거지. 2일 때가 1이고. 그 다음에 3일 때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잔 말이야. 그지? 자, 다시 보시면 여기 1,2가 보이실 거야. 1,2. 이 1,2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2,1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1,2였는데 얘 역함수 입장에서는 2,1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X랑 Y가
위치 교환이 된 거죠. x랑 y가 자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가 2,3이지. 그게 얼마? 여기서는 3,2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찬가지로 3,1이니까 여기가 1,3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말이지, 얘를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가 여길로 오고 얘가 여길로 오고, 그지? 얘가 이쪽으로 온다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들아,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f라는 함수야. 알겠지? 이게 f라는 함수라고 쳐봐. 알겠지? 그럼 f의 역함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알겠지? x랑 y가 자리가 바뀌면 y는 x에 대칭이 돼버리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점이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가게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렇게끔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 해당되는 점이 반드시 여기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y는 xy의 교점은 어차피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위치 교환을 하더라도 움직임이 없죠. 그냥 그대로 있을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지? 좋아. 그래서 기본적인 역함수 그래프의 특징 어떻게 된다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돼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역함수 구하기를 가볼게요, 여러분. 자, 역함수 구하기 한번 해보자. 여기서 역함수 구하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식 세우기를 얘기하는 거야, 식 세우기. 식을 한번 잘 세워보자. 역함수 식 세우는 거 한번 연습해보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대단할 거 없습니다. 자, 얘들아, 만약에 y는 2x 플러스 1이 있어요, 여러분. y는 2x 플러스 1.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지? 이걸 fx라고 해볼게. 그럼 1차 함수니까 별로 뚜렷한 표현 없으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치면 공역도 자연스럽게 실수 전체가 될 거예요. 맞죠? 이해됐죠? 네. 자, 다시 말할게. 얘의 정의역 x바 x는 실수 전체가 되고요. 공역 y바 y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얘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얘들아. 얘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거는 x랑 y가 어떻게 돼요? 자리가 바뀐다라는 거지. 근데 x랑 y가 단순하게 자리가 바뀌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통째로 뭐가 바뀌어? 정의역과 공역이 통째로 뒤바뀐다라는 걸 느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x랑 y만 자리를 꼴랑 바꾸지 마시고 범위까지 정의역과 공역도 같이 통째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y랑 x의 자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x는 2y 플러스 1이라는 함수식이 될 거고, 됐지? 여기가 아까 정의역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 정의역이 뭐로 바뀌어? 공역으로 바뀔 거니까 사실은 이 y를 x를 뭐로 바꿀 거야? y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공역이었지 않습니까? 얘가 다시 정의역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바꿔놔도 어때? 차이가 안 생기지. 차이가 안 생기니까 아이들은 이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이거는 함수로 보통 표현 안 하니까 y는 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x 빼기 1을 얼마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이게 역함수가 된다. 그래서 얘가 f의 역함수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이번에는 요런 상황을 한번 보자. 얘들아, fx가 루트 x야. 루트 x야. 아시겠지? 루트 x? 루트 x는 지금 모르는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좋아. 다시 말할게. fx는 x제곱이야.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x의 범위를 어떻게 했냐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x의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역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고 칩시다. 되셨죠? 얘들아,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거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야. 됐지? 그럼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f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를 목표로 한번 삼아 보자고. 됐죠? 여기까지. 그럼 얘들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져,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이 전체를 보자면 얘는 1대1 대응이 되나요? 안 되나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원래는. 통째로만 보자면. 뒤에 집중하세요. 딴 생각할 틈이 없어. 다시.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정의역을 어떻게 한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한시켰기 때문에 내가 볼 그래프는 어디만 보는 거냐면 이쪽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얘들아, 여기서 치역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치역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y가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y 값이 지금 요거보다 위쪽만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말을 하나 차지 않아도 여기서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해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얘들아,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없겠니?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쭉 증가만 하면서 1대1 함수는 되고 있고 치역에 대한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것으로 어차피 간주돼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를 어떻게 하라고? 자리를 바꾸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저 함수 식은 y는 x제곱이 된 상태니까 자리를 만약에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지. x는 y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현재 여기서 범위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역함수를 구할 때는 x랑 y 문자만 체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범위도 같이 통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y에 해당됐던 것이 여기서는 x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x에 해당됐던 것이 여기서는 y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꿔놔도 원래 거랑 차이가 있어 없어 지금? 없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이제 y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보자. y는 뭐가 돼 그러면은 이거 제곱이 x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다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서 x의 범위가 뭐야? 플러스야. 그리고 y의 범위도 뭐야? 플러스야. 두 개를 연결시켜 주려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어? 플러스를 선택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보고서. 이해되세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얘네들을 보고서 여기서 플러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역함수는 뭐냐면 루트 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루트 x는 그러면 예상컨대 아마 이런 식의 그림이겠죠?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게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알겠지? 저 그래프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하나 더 해볼게요. 함수식은 똑같은데 범위만 살짝 다르게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fx 똑같아요 여러분. 저 함수식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범위를 0보다 작거나 같다, x 범위를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의역을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그림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x제곱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확실히 얘는 1대1 함수인 게 맞죠? 미안해. 1대1 대응인 거 맞죠 지금? 오케이,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우리 얘들아 치역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공역 및 치역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치역 뭐라고 말해야 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위쪽에서만 나오니까 y 값이 이렇게 지금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상황에서 역함수를 구해보자는 거야. 이것도 함수식은 어떻게 된 거니? fx는 똑같이 x제곱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거 y는 x제곱이니까 똑같이 요 과정을 똑같이 거치면 돼. 그러니까 요게 똑같이 거치면 y는 x에 뒤집어 버리면은 여기가 x는 y제곱이 될 것이고 대신에 범위도 같이 바뀌게 되죠. 여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았던 것이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요. 여기 x가 0보다 작거나 같았던 것이 여기서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분명히 아까랑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 느끼실 거야. 됐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x는 플러스야. 여기가 플러스야. 근데 y는 뭐니?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두 개를 연결하려면 플러스로 가야 돼? 마이너스로 가야 돼? 이번엔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번에는 마이너스야. 됐지?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택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요. 오케이? 이걸 보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택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때의 역함수는 f의 역함수는 마이너스 루트 x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얘에 대한 역함수를 만약에 예상해 본다면 이번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y는 x가 될 거니까 얘에 대해서 대칭해 버리면 아마 이번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의 역함수는 이렇게 파란색 형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네. 자, 그다음 그 다음에 아마 거기 함수값 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한번 설명드릴게요. 거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B야, 얘들아. 이렇게 F야. 그리고 만약에 이 F가 1대1 대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당연히 역함수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얘들아, 똑같은 말을 두 번 써볼게요. 첫 번째, FA는 얼마다? B다라는 것과 F 역함수의 B는 A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만약에 F가 1대1 대응이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F1이 3이다 라고 나오면 우리한테는 정보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만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 F 역함수의 3은 무조건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우리한테 이런 정보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 요걸로 바꿔서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역함수를 배우고 있잖아, 얘들아. 그지? 역함수를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역함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엄청나게 적어요. 엄청나게 적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입니다. 이거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그럼 역함수를 구하려고 애를 써보잖아요. 그러면 깨우칠 수 있습니다. 아, 못 구하는구나. 라는 걸 깨우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해볼게. 여기 y에다가 x 집어넣었어. y 세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y가 돼요. 이렇게 돼. 그 y는 하고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지금 못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아시겠죠? 모든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닌 거야. 구할 수가 없어. 됐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들아,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역함수를 구해서 3을 넣어서 1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책이란 얘기예요. 역함수를 안 구하고 문제를 푸는 게 상책입니다. 다시. 얘들아,
역함수를 안 구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관계를 확실히 모르면 역함수를 못 구하면 못 풀겠죠.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역함수를 구할 수 없더라도 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자체를 활용할 생각하지 말고 얘를 자꾸 원래 함수 걸로 바꿔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됐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래프상에서 한번 볼게. 자, 이걸 그래프상으로 가져가면 애들이 좀 더 헤매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y는 fx라고 칩시다. y는 fx라고 칩시다. 되셨죠? 네. 거기에 있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2,3이라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점이 2,3입니다. 됐지? 그럼 얘들아 봐봐. F2가 얼마야 그러면? 3이죠? 3이죠? 자, 이거에 대한 의미부여 해볼게요. 의미부여가 별거 아닙니다. 자, 얘들아 이 F라는 함수에서 여기 2는 어디 소속이니? 요 그림에서 X 소속이죠. 맞죠? X 소속입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2에서 말이야. 여기서 2에서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서 만들어진 점의 y 값이 얼마란 얘기죠 지금? 3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 맞으시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얘기해 보자고요. f 역함수의 3은 얼마라고요 그러면? 2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 f 역함수 그려져 있습니까? 안 그려져 있습니까? 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이 그림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색깔 좀 구분하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지. 노란색, 파란색이라고 봤을 때 여기 노란색이고 여기 지금 파란색 이렇게 있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여기에 2 집어넣어서 3 들어간 지금 이 함수가 된 거야. 이게 f야 지금. f의 역함수 그래프 지금 안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세요. f의 역함수의 3이 얼마입니까? 2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은 이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어디 소속이에요? y 소속입니다. y 소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겁니다. 아까는 어땠니 얘들아? 여기가 2니까 2가 여기 x 소속이었잖아요. 2에서 x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만난 점을 꺾어서 찍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반대인 거야. 이 3이 실제로는 여기서는 지금 역함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3은 요 그림상에서는 y에서 출발합니다. 아시겠어요? y에서 출발해서 만난 x좌표. 그게 2가 되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찍은 거야. 근데 역함수 입장에서 어떻게 찍은 거야? 이렇게 찍어 놓은 거다 이 말이야. 좀 헷갈릴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얘들아 만약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y는 fx가 있어. 자, 얘들아 여기가 p야. 됐지? p야. 그러면 요 값 뭐라고 하면 된다고? 뭐라고 하면 된다고? f 역함수의 p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3에서 가서 여기 2 들어왔죠? 근데 그 2가 누구라고? 얘들아? f 역함수의 3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향이 달라진 거야. 이렇게 찍으면 역함수가 나온다. 여기에 역함수 값이 나온다고. 함수 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역함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들아, f 역함수에다가 역함수를 하게 되면요. 그죠? f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f입니다. 어디서 비슷한 논리 관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집합 뭐 이런 거 들어봤던 것처럼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번만 해보면 좋아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면 돼. 이게 f다 얘들아. 알겠지? 그럼 얘는 누구니? f 역함수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는 뭐죠? 얘의 다시 역함수죠. 그러니까 얘는 f 역함수의 다시 역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얘 입장에서 보면 다시 얘가 역함수라고.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자기 자신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괜찮지? 자, 두 번째. 두 번째 성질입니다. 이번에는요, 만약에 f 합성 g에다가 여기에다가 역함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합성함수에 역함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합성된 순서가 바뀌면서 각각의 역함수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합성된 순서가 뒤집어지면서 각각의 역함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해보면 되죠, 이것도. 자, 합성함수의 기본은 동그라미 3개를 촥 그려놓고 관계들을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얘부터 보자. 얘들아,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설마 안 까먹었겠지. 얘들아, 이 함수는 누구부터 대응하는 거라고 지금? G, 맞아. G. 그리고 나서 F.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쵸? 그럼 여러분, 이 함수는 결국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요. 이렇게 가는 함수의 무슨 함수? 역함수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는 함수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다시 이렇게 가는 함수의 역함수라고.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이거야.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이 함수라고 지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가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맞죠? 이 함수가 누구야? f의 역함수고, 이 함수는 누구야? g의 역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f 역함수부터 대응을 시켰으니까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가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이 역함수로 들어가긴 하되 순서가 바뀐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질. 세 번째 성질은요, 이게 있습니다. 얘들아,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는 거랑 f의 역함수랑 f를 합성하는 게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누가랑 같냐면 얘는 항등함수랑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다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누가 나온다? 항등함수, 자기 자신 함수가 나온다고. 알겠지? 근데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다 이러면 이겁니다, 지금.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너무 귀퉁이니까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하자. 자. 정말 그래요. 수학 하에서 말이지 제일 중요한 것 2개만 뽑아라라고 하면 무조건 합성함수 그 다음 역함수야. 이게 수학 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로. 아시겠죠? 모든 단원을 통틀어서요. 됐죠? 정말 잘해야 돼. 정말. 왜냐면 너무 많이 따라다닐 거거든. 정말 많이 따라다니니까 지금 좀 잘 해놓으면 이게 다음번에 단계 쌓기가 편해진다고. 근데 지금 잘 안 해놓으면 다음번에 단계 쌓을 때 되게 괴로워. 그러니까 잘 봐봐.
자, 봐봐. 한 번만 해보자. 별거 아니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있어. 얘들아, F, 만약에 F의 역함수 이렇게 있다고 쳐요.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내가 X를 넣었어. X 넣었어, X. 여기에 누구 들어오니, 그러면? F, X. 괜찮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얘는 잘 몰라. 모른다 쳐. 대신에 뭐는 알아? 얘는 알아. 얘들아, 이 함수는 누구겠어? 파란색. 파란색 누구일까? F지. F야. 왜? 이거의 역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에 누구 넣어야 얘가 나오니? X 넣어야지 얘가 나와요. 맞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성이 되면 누가 된다? X 넣으면 누가 나온다? 다시? X가 나온다. 그런 걸 무슨 함수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순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F의 역함수고요. 여기가 F입니다. 여기 X를 넣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는 F의 역함수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얘에다가 얘를 합성하면 뭐가 되는지 모른다고 쳐요. 하지만 알아. 나는 거꾸로 가는 게 누구다 지금. F의 역함수인 걸 알고 있어. 그지? 그럼 누구를 넣어야 얘가 나오냐 이 말이지 지금. 맞지? 누군지 알겠지? X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X 넣었을 때 반드시 X가 같은 X가 나오게끔 돼 있다. 그래서 항등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거기 있는 37번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37번 문제. 얘들아, fx의 역함수가 gx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fx의 역함수를 gx라는 함수라고 지금 지정을 해놨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은 y는 f의 x 플러스 3이죠 지금. 네. 요 함수에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표현해 봐라라는 거야. 오케이? 잘 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얘들아,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로 봐야 돼요. gx로 표현해야 돼요. 네. f의 역함수가 g고요. 여러분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생각이 잘 안 날 거라고 보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가 별로 기분이 안 좋단 말입니다. 왜죠? x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는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지, 치환이라는 단어도 괜찮고 합성함수라는 단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그 치환이랑 합성함수가 그게 그거인 말이거든. 그게 큰 차이가 있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치환이라는 단어도 좋고 합성함수라는 단어도 좋아.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합성함수로 보여야 된다고, 너희 눈에는. x 자리에 다른 게 침투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여기 x 플러스 3 있지 얘들아. x 플러스 3을 어떤 함수로 너희가 명명해버려. 함수의 이름을 니네가 지어줘 그냥. 알겠지? 어떻게 지어줄 거냐면 내가 얘를 hx라는 함수로 지어버릴게. 얘 x 플러스 3이 hx라고 하자고 그냥. 여기까지 괜찮겠습니까? 됐어요? 네. 그럼 여러분 요 함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y는 f 합성 hx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어? 다시 써볼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f 합성 hx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지? 근데 내가 뭘 해야 될 거야 얘들아? 얘의 뭘 구하라고? 역함수를 구하겠다 이 말이야. 얘들아 그럼 아까도 했지? f 합성 h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h 역함수 합성 f의 역함수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여러분 f의 역함수는 누구랑 똑같다고 지금? gx랑 똑같으니까 얘는 g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얘는 g로 바뀔 거고 h의 역함수는 그럼 누구야? 구할 수 있지 맘만 먹으면. 이건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식이 나와버렸잖아요. 얘들아 얘의 역함수는 지금 현재 얘가 y는 x 플러스 3이니까 역함수 구하려면은 자리 체인지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 이게 h의 역함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된다 이 말입니다. 되셨어요? 네. 그러면 아까 얘는 g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얘는 h 역함수의 gx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gx가 대신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gx가 들어가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gx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할게. 얘의 역함수는 누구냐면은 gx 마이너스 3이다. 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마지막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얘들아, 제가 일부러 여기가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y는 fx 플러스 3이 있어요. 저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를 배우기 전이라고 하면 1학기 과정만 가지고 보면 저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게끔 돼 있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게끔 돼 있죠? 평행 이동의 관점으로 보게끔 돼 있어요. 몰라? 알잖아. 알면서 왜 그래? 응? 얘들아, 만약에 fx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두 칸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y는 f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 볼 때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어요? fx를 어떻게 한 거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 뜻입니다. 다시 이 함수를 그냥 우리가 도형의 이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y는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되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 평행 이동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대충 느낌을 잡아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칠게요, 여러분. 이게 f라고 쳐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내가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얘를 이쪽 방향으로 3칸 밀은 거야,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대로 3칸 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그대로 3칸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지? 그럼 봐봐. 이 f의 역함수가 지금 누구라고요? 저 문제에서 f의 역함수가 누구라고? g. 그러니까 g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서 아마도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지금 g였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그럼 봐봐. 얘를 기준으로 얘는 이쪽 방향으로 3칸을 민 거야. 그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노란색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 이 노란색의 역함수는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래 방향으로 3칸 내리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얘는 x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 간 거니까 여기를 y방향으로 3칸 내린 거야. 마이너스 3칸 이렇게 내려주면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 얘랑 얘랑이 y는 x에 대해 대칭되어 있는 관계일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gx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죠. 아래쪽으로 3칸 내려간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얘의 역함수가 누가 된다? 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